사랑하는 우리 담양 국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반기고 행정통합, 어제 이제 전남 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를 우리 담양군에서는 가장 또 이렇게 반기면서 환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은 이렇게 꽉 차도록 찾아주신 우리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담양 관내의 기관 단체장님, 사회 단체장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잘 마련해 주신 담양 발전에 힘쓰면서 오늘 이렇게 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철원 군수님, 장명영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의 박종원 이규현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만 항상 도정 단상에서 저와 함께 우리 전라남도 발전, 특히 담양 발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정영호 이장연합 회장님, 전라남도 회장님 아니십니까? 맞죠? 전라남도 이장연합회 총회장님이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장님들께서 우리 담양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애써주시고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궁금하신 것은 좀 설명을 좀 여러분이 듣고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모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이장님과 사회단체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님, 김진홍 담양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제 뉴스를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정말 어렵게 어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빠르게 진척이 안 되고 특별법이 빠르게 이렇게 성안돼서 발의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어떻게 하든지 어제 마쳐야 된다 해서 맨 처음에 9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합의가 안 됐는데 1시간 더 연장해서 자리를 옮겨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님들 또 강기정 시장님, 저 김영록 이렇게 해서 함께 했는데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서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우리 전남 광주 민주주의의 본산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이루었다. 어제 저는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민주주의의 본산답다 하고 크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바로 법도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전남 광주 특별시가 1호 통합 특별시가 됐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사실은 대통령님 마음속도 우리 광주 전남이 빠르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결국은 역사상이랄지 뿌리로 보면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도가 먼저 이렇게 들어갔고, 또 광주는 민주화의 세계적인 성지고 민주, 인권, 평화, 정의의 상징이어서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한 계급 하나를 더 격상해서 광주특별시로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재지 갖고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칭을 양보하더라도 소재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 했는데요, 결국 막판에 가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소재지라고 표기는 하지 않기로, 소재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고요, 세 군데 다 균등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좀 작은 우리 전남 동부청사부터 표기하기로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 이렇게 순서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양군은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담양군이 생활인구도 가장 앞서고 있고, 또 국제 명상센터랄 2027년에는 남도 종원 비엔날레도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아니냐. 또 반도체 클러스터, 남북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했는데요, 광주권 반도체는 우리 담양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담양군에서는 행정통합 전담 TF를 구성했고 방금 군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경마공원 조성에 굉장히 크게 지금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남도는 전폭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더 강하게 요청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담양군의 수건 사업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개발 제한구역 문제가 사실은 광주 군계권은 굉장히 그동안의 큰 민원이었잖아요. 특히 담양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담양군은 전체 면적의 24% 가까이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300평방 미터까지 시도지사가 300평방 킬로미터까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이 자꾸 제가 혼동하면 죄송합니다. 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특례법에 이렇게 특례 조항으로 특별법의 특례 조항으로 이렇게 넣을 건데요. 저는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더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짓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 그런 권한을 특별시장한테 주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또 동네마다 어려운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조정해서 확대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제 행정 대통합이 우리 담양군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영상을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재 이루개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 충청이 먼저 시작해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재정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대전 충남에 이렇게 말씀을 지난 12월 18일 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도 행정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은 충남 대전에서 먼저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이 여러 가지 산업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광주 전남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권 행정 통합을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 광주 전남도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치적 이해 득실은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남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해가지고 못하면 이것도 얼마나 낭패고 우리 시도민들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 열흘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광주 전남 호남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일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빠르게 그것도. 그래서 대통령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후회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12월 28일 날 신년사에 통합하겠다 이렇게 하고 선언을 먼저 했는데요. 강기정 시장님도 바로 화답을 해서 1월 2일 날 공동 추진 선언문을 발표하게 이르렀는데요. 저도 이렇게 빠르게 급물살을 탈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론이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70% 가까이 여론 지지도가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월 9일 날 청와대로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의 시도지사 이렇게 함께 연석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호남에 우리 광주 전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주고 싶다. 무리일리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또 견제, 왜 호남만 전라남도 광주만 도와주느냐 이렇게 많은 견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특별시가 되면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힘을 얻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행정통합 과연 될 수 있는 일일까? 시간적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대통령님이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모두가 국회의원, 시도지사 힘을 합쳐서 행정통합에 나서기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1월
14일 날은 양시도 교육감님 그리고 시도지사까지 사자 합의로 교육 통합까지 함께 하기로 이렇게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1월 16일은 총리가 직접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4가지 인센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차 간담회에서 명칭 및 청사 명기 순서를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 약속한 부분 여러분 다 이제 워낙 뉴스가 많이 돼서 아시잖아요. 연 5조씩 4년간 20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2조 내지 3조 주겠다고 그랬는데 20조를 주시겠다고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10배 이상을 사실 기대 이상으로 저는 획기적인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어디다 쓰라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뭐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만 새로 뭔 사업을 하기에는 기존에 다 이미 예산 집행이 이렇게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년 4년간 꼬리표 달리지 않는 5조씩이 생긴다. 이것은 통합특별시에 엄청난 효과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다. 다리 놓고 뭐 도로 놓고 이런 데만 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데 20조가 이제 4년 만에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통합의 효과가 또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5조는 아니더라도 뭐 3조 정도 아니면 2조라도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부세 그리고 우리 시군에도 교부세를 더 주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1호, 우리 전남 광주특별시가 2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공무원들을 임용 승진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TF로 해가지고 임시조치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을 공식 조직으로 해서 흡수를 하면은 승진도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생각할 땐 공무원 구조조정은 필요 없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특별시가 돼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특별시에 집중 배치해주겠다. 더 많이.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는 2배가 왔습니다. 2개의 시도가 공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집중 배치하면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 되겠죠. 저는 4배까지 올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최대 규모의 산업도시 육성을 약속을 했는데요.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일자리고 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호남의 인구가 준 것을 너무 가슴 아프다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남 인구 100만 늘어나야 된다. 100만 늘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이 오고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100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 180만인데 200만, 광주광역시 지금은 140만인데 150만, 한 30만만 늘어나도 얼마나 큰 게. 그래서 이런 미래 도시를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하고 결국 산업이 육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센티브가 되고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감한 이제 권한 이행을 하겠다. 그런데요, 이제 특별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이미 결정된 거고요. 또 27개 시군구 명칭 관할구역은 그대로 두고 규정과 동일하다. 작은 군 단위에서는 혹시 이 통합의 물결을 타고 통합해버린 거 아니냐,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다 그대로 이렇게 가고 명칭도 뭐 강주시 구는 명칭을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좀 아마 명칭을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지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 무안 광주 3개 청사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됐고, 명칭 순서도 동부, 무안, 광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기업청 이런 국가 중앙부처에서 자체 자기 기관을 지방에 두기를 많이 원하고 자꾸 늘려왔어요. 오히려 거꾸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별시에 통합해서 특별시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환경 업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속 권한도 대형 그 환경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단속 권한을 이제 특별시장이 갖게 되는 거고, 적당 필요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이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경제지원금도 주고 특별교부세 형태로 주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5년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도 절대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로 쏠려간다 하는데 절대 예산 면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별시가 되더라도 군 단위, 시군 단위, 우리 전라남도 시군 단위 예산 늘어나는 교부세 지원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광주로 빨리 간다 그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특히 광주에서 거리가 먼 농촌 군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지역들은 도와주기로, 이 부분은 강기정 시장하고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통합이 되면은 대규모 사업들을 이를테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할 때 예타를 하면은 1년 2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4년간에 재정 20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면 예타를 면제해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이 원하는 첨단 산업 개발 사업. 그래서 우리 이제 담양권에 연계된 것은 결국 AI랄지 반도체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남북권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광주의 패키징 후공정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권의 반도체 후공정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전라남도까지 광주 전남 다해서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 또 테스트베드까지 이런 부분, 실증 이런 부분까지 또 연구소까지 이렇게 해서 광주권과 전라남도권이 서로 융합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앞으로 예를 들면은 첨단 산업 지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땅이 없잖아요. 땅이 별로 부족하잖아요. 필요하면 저는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기업이 원한다 하면은 강력히 권한을 가지고 특별시장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0평방미터에 300만 평방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은 특별시장 해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 주어지면은 우리 국민들의 수요에 좀 맞게 더 대응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철도, 도로 이런 부분도 아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가야 할 길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더 한전 전력 단가 180원보다도 더 싼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 가까운 산업이나 기업, 공장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 단가가 180원인데요 킬로와트당, 그것을 120원의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담양으로 공장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막 가라고 강권하지 않아도 담양으로 올 수 있고, 더구나 중앙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그 지역에서 확충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바닷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태양광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해상풍력은 바다 아니면 얼음이 있어서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을 저는 많이 장려하려고 그럽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어디든지 논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또 5배 내지 8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모이면은 첨단 산업까지 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우리 내륙 지역은 영농형 태양광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영농형 태양광을 권장을 해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에 안 보내고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랄지 뭐 반도체 산업이랄지 또는 다른 이런 아리백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전기를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이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이 서로 선수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산업 생태계 구조를 우리 전라남도가 전남 광주 특별시가 가져야 되는데,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다. 대통령도 이것을 보고 전남 광주를 밀어주겠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까지도, 반도체 팹 공장까지도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겠다. 용수 풍부하죠, 전력 풍부하죠, 또 좋은 인력 있죠. 이런 걸 다 갖춘 지역은 광주 전남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용인의 반도체 공장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준비될 수 있으니까 우리 남북권 반도체 벨트 광주 전남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AI가 농업도 혁신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변모시키고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전라남도에 이 사업을 줬어요. 무안국제공항 공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주변에 산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 AI 농생명 플랫폼 사업이라는 한 2천억 정도 되는 사업을 무안 쪽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AI 농업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랄지 여러 가지 기계를,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유치도 지금 한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AI 농업도 결국 우리가 지역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증하고 그 잘 되면은 우리 광주 전남부터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모델이 되는 AI 농업 혁명 시대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가 이끌게 된다. 또 수산도 발전시키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특별시장이 갖고 탄력적으로 더 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지금 강력히 특례법이 담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도 이제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그리고 농어촌 특례, 농어촌 특별시가 전체로 보면 특별시 아니에요. 특별시가 됐어도 기존의 농어촌 특례 받는 지역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다음에 복지는 전라남도 복지, 강주 복지 중에 좋은 것들은 같이 병합해서 하면은 복지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복지에서는 재정특례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국립의과대학 문제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100명의 의대 정원 배정을 의대가 없는 지역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해주겠다. 그리고 통합되더라도 해주겠다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잘 되고, 특히 이제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가 통합이 되면은 의과대학까지 설치가 되고, 그러면은 10개 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가승인까지 이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전남대학교가 거점 국립대학인데요. 우리 전남 광주특별시에는 거점 국립대학이 2개가 되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혜택을 2배, 3배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이전도 모든 걸 승계해서 그대로 다 한다.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또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렇게 큰 기관들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우선 배정을 해달라는 요구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공기관 배치에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담양 국민 여러분께서 이 시도 통합 전남 광주 특별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랄지 지역경제가 어렵다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특별시가 되면 더 큰 과제로 삼고 재정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에게 무엇을 더 주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20조라는 것을 우리 320만 원으로 하면은 1인당 65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직접 돈을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아까 생기고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미래 도시도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면은 당연히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이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빠르게 2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검토하고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특별시장에게 인수인계해서 우리 통합 특별시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어려운 계층 돈 더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올해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